네, 자, 자기소개서 특강입니다. 뭐 특별한 강의라서 특강은 아니고요. 그냥 습관적으로 붙이는 강의입니다. 저는 피튼 강사라고 합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자기소개서 특강, 자기소개서 관련된 거는 아마 유튜브에나 구글에 자기소개서, 자소서 이렇게 치시면 뭐 많이 나와요. 뭐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무슨 뭐 면접관에게 뽑히는 자소서의 비법, 뭐 이래가지고 책도 많고요. 뭐 그렇습니다. 뭐 물론 이제 되게 이제 민간에서 하는 얘기들이고요. 예, 또 공기업이나 일부 자기소개서가 통과가 돼야 그 다음에 뭔가 이제 면접이라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가 일종의 서류 전형인 경우들이 많죠, 민간에서는. 하지만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온전하게 지방직 면접을 위한 자기소개서입니다. 그래서 오해 없으시면 좋겠어 가지고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 자기소개서 개요랑 또 뭐 어떤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좀 나을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론적으로는 자기소개서는 면접 당락에는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당연하게도. 왜냐하면 이걸 평가하는 게 아니거든요. 민간처럼.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약간 서면 답변 같은 느낌? 예, 서면 답변. 물론 이제 지방직 면접이라는 게 시당초 그러니까 필기 성적 요인이 적어도 한 90% 이상은 됩니다. 따라서 성적 순으로 많은 부분이 결정되는 부분들이 뭐 90%는 되기 때문에 그거의 일환으로서 자기소개서는 그냥 하나의 그냥 껴있는 약간 절차적인 약간 이런 거에 좀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실질적인 무엇 뭐 이게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성의 있게 뭔가 쓰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 뭐 만사 부려 튼튼이라고 하죠. 뭐 그런 차원도 있겠고요. 또 일부 면접 좀 잘 보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라면 어차피 면접인이 보시기는 합니다. 일단 보시기는 하기 때문에 본인이 자랑할 포인트가 있으면 자랑할 포인트가 있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질문이 있거나 없거나 자랑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느낌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런 말씀을 먼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좀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기소개서가 뭔지부터 일단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지방직 구급, 또 일부 또 지방교행에 관련된 제한적인 자기소개서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현황을 좀 보면은요, 뭐 자기 지역만 관심이 있어서 보시겠지만 일단 자기소개서를 내는 데가 서울, 경기, 인천은 안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전 같은 경우만 약간 이름이 좀 다르긴 합니다. 자기 기술서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양식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뭐 근본적으로는 자기소개서 크게 뭐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 것 하나. 나머지는 뭐 대부분의 지역들이 다 자기소개서를 냅니다. 자기소개서를 거의 다 내고요. 그다음에 인성검사는 제가 보면 따로 그냥 표시만 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이제 그러니까 면접 시간이에요. 이거는 2020년 작년 기준입니다. 일부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예컨대 집단 토론 안 하는 데는 약간 5분 정도 늘었다고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통상적인 시간 봐도 뭐 크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시간 면접 시간별로 나와 있고요. 제가 그래도 좀 여러분들 한눈에 자기소개서 관련된 비중을 좀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여기 Q가 두 개면 한 두 개 정도 그러니까 평균값입니다. 없는 경우도 많고요. 아예 질문이 뭐 그렇기는 한데 약간 최대치 느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최대치 뭐 있을 수 있다 정도로 봐야지 반드시는 아니고요. 면접 조마다 뭐 면접위원마다 또 뭐 같은 조라고 해도 면접인 자소서 보고 뭐 질문할 게 있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자소서 질문을 뭐 적잖게 하는 데들이 좀 있기는 해요. 있기는. 되게 이제 면접위원이 보통 3명 정도가 있는 경우는 지방직이 좀 많습니다. 물론 일부 2명인 경우도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한 분이 이제 인적성에 관련된 담당, 한 분은 공직관 담당, 한 분은 예컨대 시정이나 정책이나 뭐 직렬에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 한 분.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그중에 이제 인적성에 담당하는 부분들이 자소서 보고에 질문한 것들을 몇 개 정도 묻는 정도가 좀 있습니다.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평균값 보다는 좀 최대값에 좀 가까운 그런 경우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기술서 중에 특히 이제 업무 추진 비전이라는 3번 항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희망 업무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그 관련돼서 뭐 좀 조금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묻는 경우들이 조금 있고요. 뭐 세종 같은 경우에는 원래 좀 자유롭게 묻는 편인데 질문이 좀 많은 편에 속합니다. 충남 같은 경우 제가 관로를 친 거는 조별로 워낙 차이가 커서 이게 뭐라고 뭐 말하기는 어려운데 또 많이 묻는 조에서는 또 많이 물어요. 이 정도 느낌.
그다음에 뭐 충북도 그렇고요. 뭐 대구도 뭐 한나 정도는 뭐 묻는 정도의 느낌. 뭐 되게 좀 비슷합니다. 전체적으로 뭐 그렇게 뭐 적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면접 시간이 짧으면 당연하게 뭐 짧으면 그냥 이 기본 질문만 하고 말고요. 면접 시간이 조금 길면 여기서 길다는 건 한 15분 넘어가는 경우를 말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조금 묻는 편이겠죠. 예컨대 경남 같은 경우는 이 경력이라고 쓴 것은 이제 경력사항 같은 경우가 있으면 곧잘 묻는다 정도의 느낌, 좀 설명해 봐라 정도의 느낌이겠죠. 예, 뭐 그 정도입니다. 제주 같은 경우에는 뭐 통상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좀 뭐 두루두루 좀 많이 묻습니다. 면접 시간도 조금 다른 데보다 긴 편이기도 해서 아마 뭐 보고 물을 게 있으면 뭐 두루두루 좀 묻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로 묻지만 글쎄요, 뭐 그거 자체를 갖고 뭐 좋다 나쁘다 뭐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본인이 뭐 열심히 쓰신 거니까 또 쓰신 내용을 질문을 받을 거니 그뭐 본인 자랑할 얘기도 쓰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하게. 예, 부끄러운 얘기는 안 쓰셨을 테고요. 질문을 받으면 뭐 본인이 준비한 얘기를 하니까 좀 편한 가능성도 있고 또 혹여 본인이 좀 자랑할 포인트들 뭐 예컨대 경력사항이나 자격증이나 뭐 전공이나 아니면 유관기관의 경력 같은 것들이 있으면 이제 그런 걸 질문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본인이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뭐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뭐 그런 게 없으면 어떡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 글쎄 자소서 잘 써가지고 붙었다. 자소서 못 써서 뭐 이런 거는 계량화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질문 전체 면접 중에 그 하나의 재료나 그 질문의 거리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만 이렇게 똑 떼내 가지고 뭐 뭔가 큰 영향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는 좀 어렵겠죠. 당연하게. 여하튼 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이걸 이해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자랑할 게 있으면 좀 자랑하시고 자랑할 게 없더라도 조금 더 성의 있게 좀 쓰시면 첫인상이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에 관련된 첫인상이 바로 이 자기소개서가 첫인상이 됩니다. 왜냐 그러면 여러분 물론 뭐 들어오셔서 면접인이 보시긴 합니다만 뭐 사전에 보시는 경우도 좀 있고 그래서 여러분보다는 여러분이 쓴 글을 먼저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면접장 가실 때 뭐 옷은 뭐 입나요? 뭐 헤어는 메이크업은 뭐 바지냐 치마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어쩌면 얘가 조금 더 첫인상을 결정한다는 측면에서는 좀 더 비중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첫인상이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글자로 쓰는 거 원래 문서로 남기는 거는 뭐 텍스트의 정보 외에도 많은 텍스트의 어떤 내용적인 정보 외에도 여러 가지 성의, 그러니까 비주얼적인 내용적인 성의만 아니라 비주얼적인 성의들도 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열심히 쓰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분량이 대부분 한 장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일부 지역은 뭐 세 장까지 써도 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일부 지역에서는 양식지가 딱 뭐 세 개 항목 혹은 네 개 항목으로 정해진 경우도 있지만 또 일부 지역은 그냥 빈칸에다가 그냥 대충 이런 내용 적어라 자유기술로 준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다 이렇게 좀 양식지가 다 달라요. 다르기는 한데 여하튼 간에 뭐 주요한 내용들은 좀 뻔한 게 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뒤에다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략 뭐 요 정도 질문 정도 있다 정도의 느낌감만 좀 가지시고요. 예, 구체적인 건 제 교재에 보시면 기초 질문들이 있고요. 제가 자소서의 항목들은 제가 질문 세트에 자소서라고 명시적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표시를 했으니까 그것도 좀 비교해 보시면 대충 뭐 이 정도 질문이 있었구나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질문이 있고 없고는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고 일단 면접인이 보신다는 사실 자체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다. 그 점만 좀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제 그럼 이제 면접용 자소서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한번 좀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십시다. 대부분 이제 자소설 이런 것들을 하죠. 예, 뭐 그러니까 없는 얘기 막 지어내서 쓰려니까 미치겠더라. 뭐 이런 게 보통 이제 민간이나 뭐 이런 공기업이나 이런 거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들 여러 가지 애환들이 있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방직 구급용 그 자소서라는 거는 되게 양도 작고요. 뭐 많이 쓸래야 쓸 내용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자체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그냥 너무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라라는 말씀 먼저 좀 드리겠고요. 소설까지 쓰실 건 없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건 뭐 쓰냐? 뭐 쓰냐? 자, 이 양식지는 제가 카페에다 올려드리게 설계를 드리겠고요. 해당되는 지역과는 다 좀 다르습니다. 양식지들이. 근데 대개적에 보시면 요 정도 카테고리를 묻습니다. 요 정도가 많이 가장 빈출인 상장 과정, 장단점, 지원 동기, 뭐 과거 포부 뭐 이 정도 항목을 쓰는 경우들이 가장 많고요. 뭐 약간의 이제 경력사항 따로 쓰라는 경우도 있는데 뭐 경력사항 이거 쓰라는 게 없으면 뭐 상장 과정에 넣으셔도 되고 뭐 지원 동기에 넣으셔도 되고 뭐 과거 포부에 넣으셔도 되고 뭐 이거를 너무 이렇게 칸막이를 이렇게 막 지으지 마시고요. 이거는 어디에 써야 되나 이런 초보적인 질문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형식적으로 약간 이제 칸만 나눠져 있다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런 게 이제 주로 이제 메인 지방마다 다 다릅니다. 양식지는, 서식지는. 근데 이제 되게 이제 자기소개도 있고 관심 분야, 뭐 인생관, 봉사 경험 뭐 이런 거 적으라는 일부 지역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목은 해당 지자체 거를 좀 확인을 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저 카페에 뭐 리스트업은 다 해놨으니까 양식지를 올려놨으니까 그건 나중에 다운 받으셔서 보는데 이게 뭐 어느 걸도 다 이게 같은 얘기예요. 잘 보시면 뭐 이거나 저거나 저거나 이거나 예, 여러분 쓰시는 거에 적당한 항목에 끼워 넣으면 되지 이걸 너무 엄정하게 해석하지 마시고 조금 자유롭게 쓰셔도 아무 상관이 없다. 라는 점을 일단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 주의점입니다. 이렇게 블라인드 면접 취지 때문에 또 자소서에 보시면 양식지 아예 이런 건 하지 말라라고 적혀져 있는데 대개 보면 학교명 쓰지 마라. 예, 대학교명. 예, 그다음에 학력도 쓰지 마라. 예컨대 석사, 박사. 그다음 부모님 직업 쓰지 마라. 높은 분이다 이런 거죠. 근데 뭐 그렇다고 뭐 장사하시는데요 뭐 이런 것까지 안 써도 되느냐 그런 건 아닌데 원래 그런 것까지 엄정하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는데 저희 부모님이 뭐 높은 분이에요 뭐 이런 거 아니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뭐 하지 말라니까 웬만하면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또 일부에서는 출신 지역 쓰지 말라는 얘기도 합니다. 일부에서는 이거 뭐 한두 군데 정도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그거는 예, 그 해당 공고문을 보시면 자기소개서 안에 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거에 맞춰서 쓰시는 게 좋겠다. 뭐 이 정도만 좀 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되게 이런 식의 멘트들이 자소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할 건 피하시면 좋겠고요. 뭐 굳이 그럴 필요 없으면 만약에 갔으면 좀 애둘러서 얘기하시면 돼요. 뭐 출신 지역 밝히지 말라 그러면 뭐 제가 가까운 곳에서 학교를 다니며 뭐 이렇게 좀 애둘러서 있잖아요. 명시적으로 제가 뭐 이렇게 지역명을 밝히지 않더라도 뭐 그 정도는 익스큐즈가 되니까 너무 그것도 뭐 이렇게 칼같이 생각하실 건 없지만 다만 학교명 여기 보시면 이제 일부 지역은 직장명, 회사명, 예, 기관명도 밝히지 말라는 데도 일부 있어요. 원래 블라인드 면접의 취지는 그러니까 뭐 좋은 대학 나왔어요, 좋은 회사 다녔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 가방끈 길어요, 석박사예요,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뭐 그런 얘기가 선입견을 준다는 것 때문에 원래 면접에서도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취지의 연장선에서 자기소개서에도 못하게 되어 있다는 취지니까 적당하게 그냥 모 기관에서, 모 기업에서, 뭐 건축업으로 우위를 달리고 있는 땡땡, 뭐 동그라미, 예, 건설사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셀프 블라인드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대신에 전공, 예, 본인은 뭐 전공이나 학교, 뭐 땡땡 대학교는 안 되고요. 동그라미 대학교에서 무슨 과, 전공, 또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 직무 이런 건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죠? 예, 그런 것도 아무 상관 없고요. 당연하게. 다음에 석박사 얘기하시는 그런데 그런 경우는 대개 이제 뭐 좀 애둘러서요. 뭐 땡땡 프로젝트를 하면서 아니면 뭐 교수님 연구실에서 이러이러한 논문을 쓰면서 뭐 이런 식으로 석사, 박사 이 워딩만 쓰지 않고 그런 취지의 그 과제, 업무, 역량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될 일입니다. 오케이? 뭐 들어보시면 약간 눈 가리고 아웅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요. 뭐 눈 가리고 아웅인 측면도 있지만 또 일부를 제한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다 제한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한데 뭐 지키라고 한 거니까 가급적이면 그 부분은 좀 서로 지키시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 정도 생각은 좀 듭니다. 요 정도. 다음에 자, 이거 왜 쓰는 거냐? 라는 얘기입니다. 왜 쓰냐? 왜 쓸까요? 이거. 예.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도 뭐 각 인사과의 속마음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관례적으로 늘 해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한 6년, 5년 전까지는 하다가요. 예, 블라인드 면접 추이 때문에 없앴어요. 근데 뭐 장기적으로는 저는 이게 없애는 게 맞다고 보는 입장이기는 합니다. 블라인드 괜히 뭐 굳이
예, 그런데 이제 하는 이유는 약간 서면 답변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장단점이나 뭐 각오나 포부나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뭐 경력 특기사항 이런 것들은 사실 질문이잖아요. 면접 때 그냥 질문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물론 이제 질문을 쓰더라도 하기는 합니다만 서면 답변이기 때문에 면접 시간도 짧고 그러니 또 대충 좀 파악은 좀 빨리 파악하기 위한 용도. 그러니까 면접 시간이 짧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여러분들을 좀 파악하는 용도로 쓰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약간 서면 답변 미리 서면 질문을 받고 서면 답변을 미리 쓴다. 약간 요 정도의 느낌으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뭐 맞지 않는가 정도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어떻게 쓰이는 거냐? 뭐 요 포인트예요. 이거에 대해서 오해들도 좀 일부 있고 잘못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일단 자기소개 자체를 갖고 점수를 매기고 평가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당연하게도.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인사과에서 좀 헷갈려서 그런지 뭐 자기소개서를 쓰고 3부를 복사해서 뭐 호치키스 찝지 말고 클립에다 찝어갖고 제출해라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들 얘기해요. 3부를 제출하려면 면접은 3명한테 준다는 뜻입니다. 복사 여러분들이 사본까지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철을 이렇게 갖고 있다가 면접위원들한테 면접 당일날 해당되는 조의 응시생 거를 분류해서 미리 나눠드리는 거예요. 미리. 그럼 면접위원은 그날 오셔서 그날 보시겠죠. 물론 이제 대기 시간에 먼저 보시는 분도 보는 경우도 있겠고요. 대기의 경우는 그날 와서 그 쌓여져 있으면 그 파일에다가 넣고 면접위원들 인사과에서 주거든요. 오면 이제 여러분들이 딱 들어오시면 1분 자기소개를 하라 그러고 이제 면접에는 그 여러분이 쓰신 자기소개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쭉 서로들 보고 있는 거죠. 각자가. 요 정도의 느낌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서면질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질문이 있거나 없거나 대충 이런 친구구나. 이런 사람이구나. 뭐 이런 경력이 있구나. 라는 것을 빨리 좀 알 수 있는 그런 정보 제공의 측면이 좀 더 강하지 쓴 걸 가지고 뭐 A, B, C, D 평가 많고 면접 자체에다가 그거를 평가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는 점만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민간이나 공기업 자소서와는 좀 서류 전형을 대신하는 그런 거하고는 개념 자체가 좀 다르다라는 것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면접인이 정독은 합니다. 일단은 뭐 정독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 뭐 오자마자 보통 지방직은 자기소개부터 시키죠. 1분 자기소개 해보라 그러고 그냥 들으시면서 여러분 쓰신 종이 이렇게 쓱 보는 거야. 쓱. 뭐 1분이니까 대충 1분 정도 보실 것 같은데요. 물론 중간중간에 그냥 뭐 혹시 물어볼 거 있나 이렇게 쭉 읽어는 보시겠죠. 뭐 그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냥 쓱 보는 정도. 쓱. 쓱. 눈에 걸리는 거나 뭐 좀 인상적인 게 있는지 뭐 그 정도 느낌입니다. 인상적인 게 없으면 그냥 쓱 보고 뭐 그렇군 그러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뭐 그냥 일반적인 질문 그냥 하시겠죠. 물어볼 게 있으면 또 물어보실 테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게 이제 인적성 파트를 담당하는 면접위원이 따로 있는데 각자 역할 분담이 그분들 특히 좀 유념해서 보시겠죠. 다른 분들은 뭐 그냥 참고용으로 쓱 한번 보실 테고 뭐 직렬 담당이다 그러면 본인이 관련된 유관기관 경력이 이런 게 있으면 이제 그분들도 물으실 수 있겠고요. 뭐 그런 건 칸막이가 돼 있지는 않으니까 그 정도의 느낌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예 질문 자체가 없어 보이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면접관들이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냥 질문지들을 그냥 묻느라고 시간이 다 채우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소개서 관련된 질문들은 질문 자체가 없는 경우들도 그게 더 많습니다. 많긴 한데 일단 면접위원이 질문이 있거나 없거나 일단 다 보시긴 한다. 정보 자체는 전달이 된다. 그 측면이 여러분들은 조금 더 신경 쓰실 포인트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제가 뭐 그런 말씀을 드려요. 스미스 전략이라고 그 영화 중에 왜 오션즈 11이라는 되게 재미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카지노 타는 얘기죠. 라스베가스. 거기에 이제 브래드 피트가 이제 1편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서로들 가명을 써야 되잖아. 작업을 서로 열 몇 명이서 같이 11명이니까 오션즈 11이니까 11명이 도둑들이 이제 터는 얘기인데요. 가명을 지을 때 브래드 피트가 다른 동료가 브래드 피트한테 이번에는 넌 무슨 이름으로 할 거야? 라고 물었더니 브래드 피트가 스미스라고 하니 상대 배우가 너는 왜 맨날 스미스만 쓰냐? 라는 질문에 브래드 피트의 답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잖아. 내 이름을. 이제 그 말이 뭐냐면 미국의 스미스라는 이름이 가장 흔합니다. 그래서 누가 들어도 이름 자체를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가명을 쓴다. 뭐 이런 비유를 제가 드는데요. 면접인이 나를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 소위 말하면 성적이 아주 좋고 뭐 굳이 날 인상적으로 기억해 줄 필요까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제가 이제 이름하여 스미스 전략이라고 합니다. 스미스 전략이라고 하시는 분은 자소서에 뭐 인상적인 내용 없으면 그냥 성의 있게 열심히 쭉 쓰셔도 보시고 덮으면 이게 누구 건지 기억을 못 하시게 나중에 뭐 그것도 소위 말하자면 뭐 전략이라면 전략일 수 있겠죠. 꼭 돋보이게 잘 써야 되는 것만 것이라고만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제가 성의라는 말에도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열심히 좀 적으시면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변수는 뭐냐 그러면 되게 지방직은 한 면접위원 조가 아주 작게는 한 10명, 하루에 많으면 20명 정도를 봐야 됩니다. 하도 많이 보니까 이제 지쳐요. 지쳐 진짜로. 오전 10명, 오후 10명 뭐 이렇게 오전 한 7, 8명, 오후 한 10명 이렇게 보는 데도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누가 누군지 기억도 안 납니다. 여러분 그 스터디 아마 4~5명 해보시더라도 앞에 한두 명은 좀 귀에 들어오는데 뒤에 가면 갈수록 그냥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있잖아요. 말이 이렇게 왼쪽 귀로 들어오는 순간 바로 오른쪽 귀로 빠져나가죠. 자소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은 분들 걸 보다 보니 면접위원이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서 그냥 쓱 한번 보는 정도.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질문도 적고 그렇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뭔가 이제 면접을 잘 보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시선을 뭔가 잡기가 의외로 쉽지 않을 가능성도 되게 높아요. 이렇게 면접 상황이 되게 극악하거든요. 면접인 기준으로 보면. 이런 점도 좀 감안을 하시고, 그래서 되게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너무 이렇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뭐 그렇게까지 고민하시면서 쓰실 그 정도의 그런 비중과 무게감이 있는 건 아니다. 다만 성의 있게 뭔가 좀 열심히 좀 적으시면 좋겠다. 이 정도로 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묻냐? 그러면 면접을 보셨다고 치고요. 뭘 묻나? 대개 보면 이거 뭐 일반적인 건 아니고요. 대충 그냥 통상적인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되게 이제 경력 사항들을 좀 많이 모아요. 뭐가 있으면 물어볼 거리가 그런 경력이 있으면 거기서 무슨 일 했니, 뭐 했니, 또 해당되는 경력이 뭐 이런 데서 뭐 우리 시군 지원시에서 오시면 어떤 게 좀 도움이 되겠니? 거기서 뭐 어떤 일이 있었니? 뭐 거기 일하면서 공무원들이랑 뭐 접촉해 본 경험이 있니? 느낀 점이 뭐니? 뭐 요런 류의 질문들이 가장 좀 많은 편입니다. 대개의 경우가 민간에서 활동했거나 뭐 등등등 요런 얘기들이 있으면 뭐 면접인이 관심을 가니까요. 뭐 물어볼 거리가 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연고를 물어보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지방직의 특징이기는 한데요. 연고 뭐 보니까 뭐 이동 뭐 여기서 태어났어요? 뭐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고요. 뭐 여기서 아마 오래 사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뭐 발전했으면 좋을 게 뭐가 있겠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역 발전 방안이나 혹은 여기 살았는데 좀 불편한 거나 좀 본인이 시장이라면 좀 개선했으면 좋을 게 뭐가 있겠니? 라는 식으로 발전 방안을 좀 에둘러서 물어보거나 그런 경우가 뭐 꼭 그거 없어도 물론 이제 물어보는 거기는 합니다만 그 정도의 질문이 그 다음 차수로 조금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험에 관련된 거 쓰셨으면 특히 뭐 알바나 봉사나 이런 게 있을 때 특히 뭐 알바했다 그러면 뭐 혹시 하다가 소위 말하는 이제 진상민원인 같은 거 어떻게 있었냐, 뭐 어떻게 대처했냐. 봉사활동도 많이 물어보는 편인데요. 봉사활동 뭐 쓰셨으면 뭐 어디에서 했냐, 어떻게 했냐, 왜 했냐, 뭐 지금도 하냐, 뭐 느낀 점이 뭐냐, 뭐 이런 류의 그냥 질문들, 뭐 이런 경험 나오면 뭐 땡큐죠. 여러분들 뭐 자랑할 경험들을 쓰셨겠으니까 알바나 등등등. 아니면 뭐 공익으로 뭐 공공기관에 근무하셨던 분들 많으신데 뭐 그런 거 쓰시면 거기 공무원들은 좀 어떻더냐, 느낀 점이 뭐냐 이런 것도 묻고 뭐 요 정도 선입니다. 주로 그냥 묻는 것 정도가 한두 세 개 정도 묻는 경우가 요 정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력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자세하게 쓰시면 더 뭐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그런 거 가지고 조금 더 좀 돋보이게 만드는 방법으로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연고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명시적으로 쓰지 말라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뭐 에둘러서 쓰시건 또 특히 이제 지역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본인이 잘 알고 있다 뭐 거기 출신이다 그러시면 뭐 그런 지역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부각해서 쓰시는 것도 좋은 뭐 팁이 아닌가 정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역별로 더 워낙 크고요. 면접위원에 따라서 조교에 따라서 다 지각각이라서 뭔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요거는 이제 되게 제가 이제 수강생분들한테는 후기들 다 지역별로 다 보시게 하는데요. 후기 보시면서 대략 이 정도 묻는구나 정도 좀 디테일한 부분은 좀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얘기만 좀 여기서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어떻게 활용하는가?
여러분들 기준입니다. 이걸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는가? 첫 번째, 본인이 강조할 포인트가 있으면 자랑을 하세요. 자랑. 이게 본질이죠. 뭐 자랑할 부분, 아까 뭐 경력, 봉사, 아니면 지역, 지역에 관련된 뭐 이해, 그다음에 나름대로 뭐 공직 접촉 경험 뭐 등등등 뭐 이런 게 있으시면 어떻게든 그 부분을 좀 부각해서요 적극적으로 좀 자랑하시면 좋죠. 질문이 있거나 없거나 면접인이 보시잖아요. 일단은 그런 점에서 강조할 게 있으면 또 본인이 자랑할 강점이 있으면 뭐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해서 아르바이트 한 열 몇 개 했고 그죠? 5만 아르바이트를 다 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뭘 시키더라도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적응력 측면에서도 얘기하실 수 있겠고요. 또 본인이 뭐 이러저러하게 친구들하고 상담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화해 조정 능력이 좋다. 꼭 무슨 자격증, 엑셀, 컴퓨터, 요즘은 또 뭐 영상 편집, 뭐 이런 거, 이런 기술적인 것도 물론 있겠지만 본인이 성격적인 부분들, 나름대로 역량이고 관계적인 측면들, 뭐 소통, 뭐 상하 소통, 뭐 이런 등등등의 그런 것까지 포함돼서 자랑할 것들이 있으면 자랑을 하시고 관련된 경험들 조금 더 예시를 좀 구체적으로 한두 개 정도는 드시고 뭐 약간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구성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좀 일단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본인이 조금 잘하시겠다 싶으신 분들은 특히 이제 지원 동기 파트들이 좀 있죠. 뭐 명시적으로 지원 동기라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뭐 각오 포부라고 있는 항목으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다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예. 그래서 주로 이제 좀 이걸 좀 구체적으로 적으시는 것도 좀 좋은 차별화되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 그러면 면접 이게 자기소개서라는 게 이게 하자마자 바로 써야 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또 서류 제출할 때 같이 먼저 제출하라 그래서 면접보다는 일찍 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작성할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템플릿이 필요하죠, 여러분들. 템플릿 갖다 놓고 대충 그냥 긁어놓고 그냥 끼워놓고 하시는 분들도 물론 좀 계시는 것 같은데 만약 면접을 좀 잘 보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지원 동기나 아니면 희망 업무 특히 이쪽 분야, 근데 희망 업무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어떤 무슨 이렇게 어떤 특정 부서나 뭐 부처 이름까지 갈 필요는 없겠는데 대략 이런 분야에 내가 이런 역량이 있으니까 이런 분야를 하고 싶으면 잘할 것 같다. 이런 정도의 얼개를 가지고 하시는데 다만 여기서 다시 플러스 했을 때 해당되는 지자체 홈페이지나 아니면 간단하게 구글링을 통해 가지고 이 업무를 관련돼서 땡땡 저희 지자체 지원하는 지자체에서 이러이러한 사업들 혹은 이러이러한 정책들 또 뭐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즉 기관 여러분 지원하시는 시군 관련돼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찾아서 여기다가 좀 껴가지고 넣으시는 건 되게 생각보다는 돋보이는 측면에서 좋습니다. 왜냐 그러면 뭔가 알아본 티를 내는 거잖아요. 열심히. 그래서 그런 예시라도 좀 하나 좀 드시면 좋겠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업무, 뭐 관련돼서 이런 업무를 하고 계시던데 혹은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러이러한 역량이 있고 이러이러한 경험이 있으니 이런 거를 좀 잘할 수 있다. 이런 포인트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만 쓰셔도 되게 달라 보이는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나 팁 비슷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특히 이제 비연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마음고생이 많은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비연고라고 해서 면접에 좀 뭔가 그 불이익이 있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비연고 분들이 좀 더 많은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연고 분들은 물론 이제 연고가 있고 오래 살았던 분들, 뭐 토박이 소위 말하자면 그런 분들이야 조금 더 면접인 기준으로 우대할 수 있겠죠. 왜냐 그러면 지방직이라는 게 워낙 이렇게 드남이 많아요. 그만두시는 분들, 옮기시는 분들. 그래서 지역에서 좀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분들을 늘 선호하기 마련입니다. 선호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비연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컨대 노력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해서 넣는 것도 좋겠습니다. 제가 몸준이라는 표현을 좋아하는데 제가 만든 말입니다. 몸으로 면접 준비. 뭐 예를 들면 아니면 가사 있잖아요. 가봤더니 어딜 겪어봤더니 참여해봤더니 이런 식의 멘트들도 좀 쓰시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성의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본인이 뭐 특별하게 자랑할 역량이나 경력이 없으시다 그러면 그런 성의 표시도 자소서 안에 뭐 지나가는 말로 뭐 봤더니 어디에 갔더니 얼마 전에 뭐 땡땡시에 어디를 가봤더니 뭐 이런 멘트를 이게 되게 좋더라. 이렇게 좀 그런 현장성이 좀 드러나게 가본 거에 티를 내게 뭔가가 이런 식의 느낌으로 적어 놓는 것도 눈길을 좀 사로잡는 하나의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요 몸으로 면접 준비는 여러 가지 것들이 가능합니다. 근데 직접 움직이고 가보고 참여하고 이러는 것들. 물론 이제 발표가 필기 발표가 나고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먼저 제출하는 시간까지 시간이 되게 짧은 경우들이 많아요. 짧으면 일주일 뒤에 뭐 제출해라 서류 이런 것들도 많기 때문에 시간이 좀 바튼 게 사실인데요. 만약에 발표 전이라면 전에 좀 시간 여유가 있으시면 미리 자기소개서 양식 있잖아요. 다운받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미리 조금 다녀보시고 그 멘트를 뭐 길지 않게 한두 문장이라도 이렇게 걸치고 지나가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돋보이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면접관이 보시고 이거 언제 왔어요? 가봤더니 느낌이 좀 어떻던가요? 거기가 좀 좋기는 한데 좀 관광객이 너무 없어서 좀 걱정인데 요즘 분위기 가보니까 최근 분위기는 어떻던가요? 뭐 이런 류의 질문이 오면 베스트가 되는 것이죠. 그럼 열심히 또 자랑하시고 또 나름대로 아이디어도 면접 때 질문이 오시면 열심히 얘기하시면 그런 게 면접을 잘 볼 수 있는 일종의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만 떡밥 떡밥 차원에서 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좀 팁처럼 말씀을 좀 드렸고요. 다음에 만약에 지역에 오래 사셨거나 연고가 오래되신 분들이면 물론 이제 대학이나 이런 거는 좀 대처해 나오시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간접적으로 강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뭐 초등학교 때 다녔던 여기가 이렇게 발전했고 뭐 이런 식의 멘트들 지나가는 말로 쓱 이런 멘트들을 통해서 내가 여기에 연고가 있고 뭐 부모님이 계시고 내가 여기다 뼈를 묻을 거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특히 옛날 얘기를 좀 하시면 이렇게 끌고 들어오시면 되죠. 살짝 조미료로 끌고 들어오시면 훨씬 더 면접인이 보시고 이 친구는 뭐 이런 것들도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에 대한 좀 전체적인 판단을 할 때 어느 정도는 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짧게 말씀드릴 수 이걸 강의할 때 하나하나가 강의할 때 한 항목별로 뭐 예시도 들어가면서 설명을 좀 드리는 내용이기는 한데요. 여기서는 짧게 그냥 자기소개서이고요.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린 밑밥, 떡밥만 좀 깔아 놓으시면 그나마 나중에 구체적인 거는 뭐 강의 들으시면서 좀 예시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답변을 좀 정교하게 만드시면 될 테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소개서는 조금 더 잘 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포인트로 준비하시면 좀 더 좋겠다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A4지 한 장이면요 몇 자 쓰지도 못해요. 몇 자. 진짜로 몇 개 쓰면 끝이에요. 그래서 그 밀도를 좀 높여서 쓰시는 방법들이 좀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거는 뭐 직접 써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정도 좀 말씀을 일단 드릴게요. 자,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작성이라고 물론 했지만 잘 보시면 하나하나가 질문이에요. 제가 서면 면접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자체가 면접 답변 준비하는 거랑 같습니다. 사실상 물론 면접 준비를 이제 필기 자소서 내고 난 다음에 시간이 또 면접 때까지는 꽤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정교하게 답변 준비는 하시는데 지금 자소서는 약간 대략적인 스케치 뭐 밑밥, 떡밥, 뭐 제가 뭐 표현을 좀 저렴하게 해서 죄송은 합니다만 뭐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약간 틀을 잡는 일종의 프레임을 잡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자소서를 이해하시는데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답변 준비랑 동일하기 때문에 정교하진 않더라도 대략 여러분들 그 정도 쓰시면 그쪽으로 관련된 질문이나 뭐 후속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으로 쓰시거나 뭐 토박이거나 또 희망 업무의 어떤 구체성이거나 이런 걸 들으면 이 친구가 좀 다른 친구와 조금 달라 보이는 측면들이 좀 있어요. 그 첫인상이라는 측면. 첫인상이라는 측면에서도 여러분들의 첫인상을 결정한다는 측면에서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의 있게 대단한 경력이 있으시면 자랑하시면 되는데 되게 그런 게 없다면 성의 쓰는 거의 성의, 내용적 성의, 아까 몸준, 구체적인 거의 성의, 다음에 몸을 움직이면서의 성의, 뭐 그런 정도 성의를 조금만이라도 좀 넣어주시면 그 자체로도 뭐 크게 좀 돋보이는 측면이 좀 있지 않을까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거 뭐 어째 써야 되냐? 뭐 간단하게 좀 가이드를 드려야 되는데 이것도 참 뭐 이걸 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말씀드리기도 좀 어렵고 그런 측면은 좀 있기는 합니다. 일단 제 교재를 보시면요, 이거는 뭐 제가 앞에서 제 교재에 자기소개서를 넣는 데는 제가 3장에다가 자기소개서 작성 가이드라는 꼭지를 좀 넣고요. 몇 가지를 제가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원래 강의 때 드릴 거를 요약해서 제가 드린 것이고요.
예, 요거는 이제 대체한다는 측면에서 양식지는 되게 예, 이렇습니다. 요게 뭐 세종시권과 그런데 가장 대표적으로 요 정도로 나와 있어요. 요 정도로 나와 있고요. 간단하게. 그래서 실제 글자를 쓰면 몇 자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 써봐도 예, 몇 자 쓸 수 없다. 물론 이제 2장, 3장까지 써도 괜찮다라고 하는 데가 있기는 한데 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의미와 뭐 중요성에서 여기서 설명을 좀 쭉 드렸고요. 다음에 항목별로 해당 지자체의 면접 항목별로 체크 포인트라고 해서 그냥 자세하게 좀 뭔가 적어놨어요. 제가 그거는 자기 지역마다 항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뭐 요거는 일단 참고로 한번 그냥 수강생분들은 교재에 있는 거 잠깐 보시는 정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특별한 얘기는 없지만 약간 아이데이션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다음에 샘플 케이스인데 이거는 예전에 서울시 겁니다. 서울시가 가장 표준적인 거라서 좀 제가 케이스를 한 4개 정도를 제가 넣어놨어요. 넣어놓고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면 면접이냐고 생각하시고 A, B, C, D를 비교해 보시면 어떤 게 조금 더 면접위원한테 조금 인상이 남는가 이런 기준으로 한번 비교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참고로 비교해 보시면 아 이런 게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냐 그러면 좋은 자소서는 어떤 자소서냐 그러면 지나고 나서 아 이 친구가라는 정보가 남는 자소서가 좋은 자소서예요. 정보가 문장이 남지 않습니다. 정보가 남지. 예,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한번 4개를 비교해 보시면 비교해 보고 A, B, C, D 중에 누가 예, 어떤 사람인지 기억이 남는가 자소서 글자만 보고 이걸 비교를 해보시면 금방 아시게 될 거예요. 이거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제가 그 뭐 유 작가님이시죠? 예, 유 작가님의 글을 이게 몇 년 전에 한 5년 전쯤인가 예, 재능 기부로 뭐 포털 사이트에 연재하셨던 글입니다. 그 중에 하나 꼭지가 자기소개서를 잘 쓰려면 이라는 꼭지가 있습니다. 이 꼭지는 나중에 한번 꼭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좋은 글인데 검색해도 잘 안 나와서 제가 예, 뭐 공개 글이라서 그냥 긁어가지고 거기다 실어놨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면접 보는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를 추려갖고 넣는 것이다. 뭐 그런 취지의 글입니다. 그래서 보통 본인의 자소서와 다음에 뭐 자기소개서라는 게 제출하는 곳마다 다 다르게 써야 된다. 뭐 이런 취지고요. 뭐 예시를 본인의 이제 아드님의 자기소개서로 만들어주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예시를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소개를 하는 개념을 잡으실 때 이거보다 더 좋은 샘플이 있다고 생각하지가 않아서 저보다 훨씬 글도 잘 쓰시고요. 그래서 요거를 넣어놨으니까 좀 참고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설명이고요. 교재에 있는 내용 한번 그냥 간단하게 뭐 이것도 이게 정규 과정으로 제가 넣어드릴 거기 때문에 같이 참고를 해서 그냥 설명을 껴서 좀 드렸습니다. 요거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아까 뭐 앞에서 강의 들었던 내용의 결론판인데요. 좋은 자소서란 그럼 뭐냐라는 말, 뭐 아까 한마디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정보입니다. 정보가 많은 자소서가 좋은 자소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A, B, C, D 해가지고 4개의 자소서를 이렇게 동일한 자소서를 비교를 해서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사람이 남는가 보면 본인에 대한 정보를 많이 담은 자소서가 좋은 자소서예요. 그 정보값이라는 게 무슨 대단한 자랑할 거리가 아니어도 내 얘기를 많이 넣는 것, 그 소소한 거라도 알바 경험이라도 예를 들자면 넣는 것들이 좋은 자소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 되게 제가 자소서를 뭐 첨삭해달라 그래서 보내주신 분들 간혹 계신데요.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첨해야 될지, 무엇을 삭해야 될지, 무엇을 넣고 빼야 될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연하게. 그죠? 그래 봐야 하는 건 문장 다듬기밖에는 못해요. 근데 자기소개서가 얼마나 짧고 여러분들 그냥 국어 실력만 있으면 문장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봐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문장과 미사여구를 더 많이 쓰려고 하다 보니 막 머리에 쥐가 나는 거예요. 문장을 예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 그런 생각을 좀 뜨시고 문장은 그냥 단순하게 하는데 본인의 정보, 전공, 알바면 며칠, 몇 개, 얼마, 묻던, 느낀 점 이런 정보라는 측면, 정보, 인포메이션이라는 측면을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좋겠어요. 어떤 자소서를 받으면 본인에 관한 정보가 한 개도 없는 자소서가 있어요. A4 한 장이 있는데 정말 단 한 개도. 그죠? 뭐 무슨 사명감이 어쩌고 뭐 포부가 어쩌고 뭐 이런 얘기죠. 아름다운 얘기 제가 읽었던 책에 무슨 이런 말이 있는데 제가 이런 삶의 교훈을 모토로 삼아 평소에 성실하게 살아왔고 성실했으면 뭐 예시라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뭐 6년 개근을 했다든가 뭐 뭔가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성실하게 살아왔고 지역 주민에 봉사하기 위해 블라블라 뭐 이런 얘기. 평소 남들을 도와주다 보면 봉사하는 마음에서 내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사기업에서 사익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공익에서 공익을 추구하는 마음에 블라블라블라. 정보값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이런 미사여구를 만들려면 머리에 쥐나요. 그 미사여구를 가장 잘 만드는 사람은 소설가들입니다. 그건 직업적으로 잘 만드니까 소설가라는 직업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보만 좀 담담하게 넣으시면 좋은 자소서라는 말씀을 제가 늘 강조해서 드리고 싶어요. 물론 성의 있게 자기의 정보를 나는 정말 이런 사람이에요 라는 거를 좀 골라서 약간 아까 유시민 작가의 말처럼 면접인이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지원 응시의 공무원으로서 원하는 거잖아요. 공무원으로서 응시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초점을 좀 두고 본인의 정보를 좀 많이 넣었으면 좋겠다. 제발 기준 판단 기준을. 자, 그래서 제가 늘 지방직 때 오픈 특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방직 면접의 본질을 딱 두 가지로 뽑자 그러면 첫 번째 내 자랑과 응시 지역의 지역 사랑이다. 그러니까 내 자랑할 것과 지역의 사랑이라는 거를 관점 두 가지 포인트를 딱 중심에 잡으시고 거기에 관련된 내 정보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 지역에 한번 찾아가고 방문하고 본 것도 어딘지 어디에 가서 뭘 봤습니다라는 것도 정보예요. 그죠? 예를 들자면 하나하나가 정보라고요. 그죠? 그 정보 값들만 넣으시면 되지 그 다음에 뭐 미사여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분량이 작기 때문에 미사여구를 쓸 공간이 별로 없어요. 사실 정보만 넣었더라도. 이 관점만 딱 갖고 계시면 쓰시는 것도 되게 편해지고 예, 작성 내용들도 좋고 면접인이 보시고 나면 뭐 별 내용이 없더라도 인상이 남아요. 정보값 때문에. 아까 말했지만 막 봉사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이런 얘기 아무런 얘기 써보셔야 아무 인상이 안 남습니다. 그냥 함께 지나가는 거죠. 그냥. 그런 느낌에서 정보를 좀 많이 넣자는 것만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 카페에 서식이 있는데요. 예, 서식은 제가 카페에다가 넣어놨습니다. 물론 이제 곰곰으로 좀 혹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해서 보시고요. 거의 뭐 달라지진 않습니다만 제가 카페에 가시면 제 카페에 아마 링크 올려놨을 텐데요. 자기소개서 지역별 작성 서식과 샘플 케이스북이라고 제가 넣어놨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여기 다운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쫙 다운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예, 크게 달라지지 않으니까 맨 밑에 보시면 제가 서식이라고 해가지고 하나 샘플 하나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샘플이면 템플릿 그냥 복사 붙여넣기해서 그냥 말만 좀 바꾸면 쓰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당연하게 제가 여기서 들었던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보시면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는데 제가 좋은 자소서 안 좋은 자소서를 여러분들이 좀 느낌만 좀 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제가 여기 뭐 요겁니다. 링크 타고 가시면 다 보실 수 있어요. 저기 보시면 정보가 좋은 담긴 자소서와 그죠? 정보가 부족한 자소서 이런 거를 좀 제가 구분을 좀 지어서 대표적인 예시 몇 가지만 그냥 골라놨습니다. 한번 쓰시기 전에 제가 정보가 많이 담기면 좋겠다 라는 말의 의미를 요 몇 개의 샘플을 쭉 한번 보시면 이게 정보가 담기는 거구나 라는 거를 어렵지 않게 아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만 좀 염두에 두시면 쓰시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문장 만드느라고 어려운 게 아니라 그죠? 정보 어떤 정보를 내가 골라서 좀 잘 이쁘게 그냥 정리만 조곤조곤 하면 되겠다 정도의 느낌으로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설명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보여드려야 되나? 제 교재 보시면요. 한 가지. 제 교재의 맨 뒷날개에 보시면 제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예. 제 자기소개서가 있고요. 강의계획서에도 보시면 제 자기소개서가 있어요. 잠깐만요. 이것도 제가 정보가 많이 담기는 자소서라는 거를 여러분께 그냥 막연하게 보시라고 말씀드리긴 그래서 그냥 예전에 서울시 한 5년 전쯤에 쓴 것 같네요. 5년 전쯤에 서울시 자기소개서 쓰라고 할 때 나와 있어서 제가 샘플로 그냥 내 걸 가지고 좀 샘플로 써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만든 자기소개서입니다. 제 교재 뒷날개에 보시면 간단하게 제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강의계획서에도 보시면 강의계획서 맨 밑에 보시면
제가 뭐 강조해서 드리진 않고요. 예, 자기소개서가 제가 이렇게 있어요. 예, 이렇게 뭐 교재 뒷날개 실린 것과 같은 겁니다. 이걸 보시면 제가 이건 뭐 제 자랑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이거를 보시면 뭐냐? 제가 이걸 쓸 때 두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단 한 문장도 팩트가 아닌 게 없게 하자. 또 단 한 단어도 미사일구를 쓰지 말자. 오직 단문으로 건조한 사실관계만 나열한다. 단 어떤 정보를 나열하는가? 뭐 제가 뭐 인생이 적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여러분이 저를 궁금해하시는 건 면접 강사로서의 PT윤이 궁금하지 개인 자연인으로서의 PT윤이거나 이런 게 궁금하지는 않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여러분이 아실 만한 필요한 만한 정보들만 넣자. 라고 해서 한데 읽어보시면 미사일구가 단 한 개도 없을 겁니다. 부사어도 없고요. 그냥 진짜 건조한 단문만 아주 그러니까 타이트하게 붙여놨는데 이렇게 쓰는 거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저도 이걸 쓰는데 지금 기억할 한 1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간단하게 쓰려고 했던 게 시간이 꽤 걸렸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는 뭐 기자회견에서 글을 써본 게 직업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보다는 좀 수월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들은 게 아니라 제 말씀은 건조한 팩트만 넣으셔도 충분히 좋은 글이 될 수 있다는 그냥 예시 정도로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담담하게 따다다다다닥 쓰셔도 훨씬 이게 더 울림이 있고 되게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즉 여러분에 대한 정보를 많이 넣으시면 좋겠다. 하나의 참고 샘플로 같이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항목별로 작성 포인트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거는 뭐 별거 없고요. 여러분들 그래도 연가 열심히 쓰셨으면 좀 질의응답도 좀 받고 그럼 좋잖아요. 그죠? 자, 간단하게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뭐 참고로만 하시고요. 아까 요 내용은 교재 뒤에 아까 뭐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교재 뒤에 제가 뭐 예시로 이렇게 뭔가 많이 적어놓은 이것들 간단하게 요약본으로 여기 나와 있으면 항목별 뭐 체크 포인트 참고라고 해서 항목별로 해서 뭐 이러이러 거 좀 쓰시면 좋겠다.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적어 놓긴 했는데 뭐 골치 아프시면 안 보셔도 되고요. 뭐 요거 그냥 간단하게 요약식으로 그냥 설명을 좀 드리고자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자소서의 흔한 항목 성장 과정. 아까 말씀드린 성장 과정 이게 항목은 좀 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지역마다 그냥 그게 그거예요. 다 돌려막으면 되는 거지. 쓸 내용은 같은 내용들을 그냥 분류만 좀 다르게 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성장 과정은 뭐 초중고 쓰시면 되겠고요. 예, 뭐 이런 얘기. 근데 대개 예, 대학 때부터 이제 보통 얘기를 많이 하시죠. 대학 전공, 그다음에 과외 활동이나 뭐 알바, 특히 이제 조직이라는 게 꼭 무슨 회사가 아니더라도요. 뭐 시민단체, 단체 아니면 뭐 동아리 뭐 등등등까지 좀 포함된 것 그런 거 없으면 이제 과외라도 해서 특히 사회 활동 예, 사회생활 경험들을 조금 넣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초중고에게는 좀 간단하게 뭐 특히 지역에 연구가 있으신 분들은 좀 지나가는 말로 쓱 예, 한번 하시고 대학 때 이런 거를 배웠고 뭐 등등등 본인의 기본적인 어떤 간단한 팩트 데이터들, 히스토리들을 간단하게 적으시면서 중요하게 포인트는 사회생활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생활 경험 자체는 알바까지 포함돼서 조직생활, 사회생활 얘기가 있으면 좀 장단점을 좀 쓰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다른 항목이 없고 경력이 있으신 분들 여기다 그냥 껴가지고 경력사항까지 그냥 쭉 연대기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쫙 팩트만 나열하셔도 채우시는 건 큰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장단점인데요. 보통 여기에 성격의 장단점,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단서 조항에 붙어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꼭 성점이면, 그러니까 장점이면 장점을 쓰시고요. 뭐 그때 되게 보면 친절해요, 뭐 적극적이에요. 또 되게 많은 게 친화력이 좋아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중요한 건 장점은 공직에 어떻게 이게 활용이 될 수 있는가가 포인트이고요. 단점은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노력했는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단점은 나의 부족한 점을 내가 객관적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그 지점이 포인트예요. 되게 보면 단점을 장점으로 될 수 있는 걸 써라 뭐 이렇게 학원에서 많이 알려줍니다. 너무 꼼꼼한 게 단점이다. 일을 완벽하게 하려는 게 단점이다. 그건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꼼수 쓰지 마시고요. 내가 이런 점이 부족하다. 공직자로서. 그러니까 단점이 성격적인 거 말고요. 네, 저는 히키코모리예요. 뭐 이런 걸 쓰시기 좀 그렇잖아요. 그죠? 단점, 제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좀 지원하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좀 부족하다.
제가 뭐 기술직이다. 그럼 제가 행정학이나 행정법 용어도 좀 알아야 되는데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뭐 배우겠다. 뭐 이런 것까지 포함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쿨한 인정. 예컨대 경력 단절이 좀 오래되신 분들은 제가 뭐 예를 들자면 경력 단절이 몇 년 정도 돼서 업무에 대한 감각이 좀 많이 떨어져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선배들로부터 빨리 배우겠다. 뭐 이런 멘트까지도 좋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면접 답변용이기도 해요. 면접. 이게 자소서가 곧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소서 쓰시는 것 자체가 면접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하시는 거랑 같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점도 친화력이 좋은 거를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다음 친화력이 좋다는 거에 증거가 필요하잖아. 약간의 알리바이. 예를 들자면 제 카카오톡 친구가 1000명쯤 됩니다. 뭐 라는 게 이렇게 팩트 데이터로 뭔가 근거를 좀 갖고 얘기하시는 게 좋겠죠. 뭐든지. 하여간 역량적인 장점. 제가 뭐 이러이러한 기능을 잘합니다. 뭐 이러이러한 뭐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너무 성격적으로 뭐 소심하다, 꼼꼼하다, 성실하다 이렇게 성격적으로만 가시면 쓸 얘기가 좀 빤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성격적인 것만 가두지 마시고 좀 일반적인 경우를 좀 같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다음 지원 동기입니다. 이게 제일 미치는 거죠. 예, 지원 동기가 지원 동기는 사실 뭐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여러분 여자친구 가족도 다 아시죠. 안 잘려요. 평생 직장이에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그런 건 서로 다 아는 거고요. 뭐 그런 걸 얘기하실 거 없고 여기다 뭐 안정성 이런 거 쓰지 마시고요. 서로 뻔히 아는 걸 가지고 그래서 고민을 되실 겁니다. 면접 때까지 늘 고민이 되실 거기는 한데 뭐 되게 자기소개서에 쓰려면 가뜩이나 뭐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좀 미치죠. 뭐 간단한 팁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겁니다. 과거형. 뭐 이러이러한 계기와 동기가 있어서 공직에 뜻을 갖게 됐다. 뭐 이런 과입니다. 과거에 뭐 행정학이다 그럼 제가 뭐 전공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좋아서 했다. 뭐 이런 얘기. 물론 이제 부모님이다 그러면 부모님이라고 쓰지 마시고 가까운 지인. 아주 가까운 지인께서 공직 생활을 하는 걸 보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들 하세요. 많이들 한다는 말은 흔하다는 얘기입니다. 흔하다는 얘기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스미스 전략일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제가 예시를 이렇게 유튜브나 이렇게 공개적인 강의로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이 구체적으로 제가 말을 해버리면 잘 쓰시기가 좀 그렇잖아요. 따라 하셨다가 괜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는데 행간을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또 많은 경우가 이런 거 있어요. 제가 뭐 어디에서 봤더니 공직자분께서 헌신하고 노력하시는 보면서 감명을 받아서 공직의 뜻을 갖게 됐다. 이런 유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부터 이제 과거형 지원 동기예요. 벼락 맞은 지원 동기. 그런 것도 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미래형 지원 동기도 있습니다. 내가 뭐 처음에는 뭐 딱히 뭐 이런 건 아니었고 여러 가지 취업이 힘들어서 오긴 했지만 뭐 그런 얘기 구구절절 쓰실 건 없어요. 속마음으로만 쓰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러이러한 역량이 있고 이런 업무를 하면 내가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했다. 또 내가 그쪽의 지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조금 더 오래 살면서 부모님과 함께 뭐 어쩌고 저쩌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웃들과 함께 노력해보고 싶어서 지원했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희망 업무와 좀 엮어가지고 미래형으로 하시면 더 좋겠죠. 아까 희망 업무의 구체성들이 되게 좋은 답변일 수 있다는 말씀을 좋은 내용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알고 봤더니 또 우리 저희 땡땡시에서 땡땡군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계신데 되게 인상적이었다. 좋더라. 주변에서도 되게 좋아하더라. 나도 이런 사업에 참여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 정도의 스토리라인을 잡으시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자꾸 과거형만 찾으시면 답이 없잖아요. 그죠? 없는 경험을 만들고 안 되면 소설을 진짜 써야 되는 상황이거나 하나만 한 얘기를 써야 되는 상황이 가능한데 뭐 그래도 좀 상관없다고 봅니다. 면접 평정 자체에는. 다만 좀 잘 쓰셔야 될 분들이면 이런 거 조금 더 찾아보시고요. 아까처럼 좀 살짝 찾아보시고 또 실제로 제가 또 현장에 가봤더니 좋더라. 뭐 이렇게 가지고 몸준까지 껴가지고 넣으시면 훨씬 더 살겠죠, 얘기가. 그죠? 성이라는 측면에서. 다음 가고퍼브는 보통 이제 공직 비전이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랑 사실 별로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죠? 의외로. 그래서 뭐 비슷한 얘기 연장선에서 쓰시면 되는 거라서 꼭 구분이 돼 일부 자소서, 지역 자소서는 이게 두 개를 구분해서 항목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본질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렇게 가버리면. 그래서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뭐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 중요한 건 이게 지역사랑이죠. 특히.
뭐 개인적으로도 이런 일을 이런 업무를 통해서 뭐 이러이러한 성과를 올리고 싶지만 그게 궁극적으로는 지금 해당되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뭐 행복과 뭐 거창하게 말하자면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쓰시는 거니까 특히 이제 지역과 조금 연계를 시켜서 좀 쓰시는 것들이 좀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음에 이제 주요 경력 사항인데요. 뭐 경력 있으시면 쓰시면 되죠. 근데 이제 되게 경력이 있는 분들은 뭐 간단하게 특히 어떤 업무를 했고 해당되는 직무가 현직에 온다면 어떤 도움이 될 것 같다. 뭐 예시라도 좀 하나 좀 드시고 제가 뭐 이런 파트에서 이런 업무를 실제로 수행했는데 이런 업무 등등 등 하나 붙이셔가지고 예시를 뭐 한두 개 정도는 드시고요. 뭐 이런 업무 등을 했고 그래서 이 업무가 이러이러한 분야에서 이런데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도 좀 지나가면서 쓰시면 좋겠고. 근데 만약 대부분 그런 게 없으시잖아요. 없는데 주요 경력 항목이 떡하니 있으면은 미치는 거죠, 갑자기. 그러면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과외 활동이나 뭐 자격증이나 아니면 뭐 경력상이 꼭 아니더라도 뭐 대외적으로 이러이러한 걸 좀 했는 게 조금이라도 좀 있으시면 뭐라도 좀 갔다 오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봉사활동 같은 거 많이 있으면 봉사활동 것도 뭐 경력이라면 경력이잖아요. 이 경력을 뭔가 직업적 보통 뭐 이력서 쓰는 류의 경력으로만 제한하지 마시고 그냥 본인의 과거 히스토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자랑할 만한 히스토리를 쓰는 거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좀 넓게 쓰셔도 상관이 없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음에 일부 지역에서는 관심 분야 뭐 이런 걸 쓰라고 하는데 이게 희망부 업무랑 같은 얘기예요. 또 잘 보시면. 이런 업무에 관심이 있다,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다, 뭐 이런 얘기니까 뭐 연계지어서 같이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일부 지역에서는 또 인생관 쓰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생관. 이게 보통 이제 공직가치, 뭐 봉사, 헌신, 공익 뭐 이런 과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걸 쓰실 때는 반드시 본인이 자랑할 경험들이나 조금 구체적인 것들을 여기다 끌고 들어오셔야겠죠. 뭐 이런 게 중요하고 실제로 이거와 관련돼서 내가 이러한 경험이 있다, 뭐 이러한 활동을 했다, 뭐 이러이러한 노력을 했다, 뭐 이런 근거라도 좀 몇 마디 좀 적어 넣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는 이런 항목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기소개서에. 뭐 그렇습니다. 또 아주 또 일부 뭐 대구 같은 데는 봉사활동에 적으라는 것도 있어요. 아예 봉사활동 항목 하나에 그냥 봉사활동 경험 자체를 적으라고. 이 봉사활동도 좁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특히 이제 뭐 VMS나 이렇게 실적이 남는 봉사활동, 그러니까 자수소양 봉사활동들이 좀 있죠. 뭐 그런 것 꼭 아니더라도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묻는 건 봉사정신, 즉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타인을 위하는 마음 뭐 이런 것들에는 약간의 알리바이가 필요한 것 정도이니 이거는 복지기관의 봉사 외에 주변에서 지역에서 뭔가 했던 것들 뭔가 본인이 약간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몇 건 학교 친구 중에 장애우가 있어서 내가 뭐 데려다 주면서 늘 같이 좀 케어를 해줬다 이런 것들도 소소하지만 봉사 정도로 이해를 하셔갖고 그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또 뭐 지역에서 뭐 간단하게 소소하게나마 내가 뭔가 치우거나 뭐 쓰레기를 치우거나 예를 들자면 뭐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 주민들을 위해서 동네 식구들을 위해서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좁게 봉사기관에서만 하는 봉사만 봉사 경험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또 하나 이제 종교를 많이 물어보세요. 뭐 교회에서 예컨대 어디 봉사활동을 갔는데 그걸 써도 되는가?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 종교 단체라고 하셔야 됩니다. 교회나 이렇게 뭐 성당, 뭐 절 이런 표현을 쓰시면 안 되고요. 공식 용어는 종교 단체에서. 근데 종교 단체에서 하는 봉사활동은 일단 엄연하게 말하자면 선교활동입니다. 봉사를 통한 선교활동이죠. 정확히 말하자면. 따라서 여러분들 얘기하실 때 그냥 단순하게 봉사활동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종교활동으로서 이러한 봉사를 했다라고 쓰시면 돼요. 그냥 쿨하게. 그죠? 종교활동으로서 제가 소속된 종교단체에서 이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왔다라는 정도의 얘기를 쓰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이도저도 아무것도 없다. 그럼 면접 때 간단하게나마 뭐 하시면 좋잖아요. 뭐 그랬다고 면접용인 건 서로 다 아는 거기는 합니다만 성의, 그죠? 성의. 뭔가 좀 찜찜하시면 성의 표시라도 좀 하시면 좋으니까 뭐 멀리 엄한 데 가지 마시고요. 가까운 주민센터, 뭐 구청, 시청 이런 데 가면 뭐 행사자원봉사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예컨대 이제 그 관내에 있는 뭐 그 수급자분들 좀 어려우신 분들 뭐 이렇게 좀 물품을 나르거나 이런 봉사들을 주민들과 같이 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쫄래쫄래 가셔가지고 좀 제가 이만저만한데 좀 같이 좀 도와드릴 거 없냐 좀 물어보시고 좀 같이 하시면 도리어 또 여러분들이 일산의 행정들을 체험하시는 경험이 될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또 그것도 좀 여건이 안 되신다. 뭐 또 지원 지역이 아니다. 그러면 지원 지역에 가서 봉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고요. 뭐 그쪽에 좀 찾으셔가지고 일부러 기왕에 가는 김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없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뭐 당장은 제가 이만저만해서 못했으니 예, 뭐 앞으로 이러이러한 거를 좀 해보겠다라는 좀 구체적인 거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뭐 그것도 없으면 뭐 헌혈이나 장기적인 기부, 그러니까 꾸준한 기부, 월 얼마씩, 뭐 만 원씩으로 드는 기부, 이런 것들도 기본적인 봉사에 포함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영혼까지 끌어모으셔서 쓰시면 되지, 뭐 이거 없다고 해서 뭔가 뭐 큰일 나거나 그런 거 전혀 아니니까요.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게 원래 인적성 공직관 강의에서 이렇게 인적성 강의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거를 초스피드로 엑기스로 확 몰아가지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러프하게나마 대략적으로 그냥 이 정도의 느낌으로만 쓰면 된다. 감만 좀 잡으시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되게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소개서는 좀 급하게 내야 되기 때문에 좀 빨리 내야 되기 때문에 뭐 정교하게 쓰기는 좀 어려워요. 답변 준비라고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밑밥, 떡밥 약간 이런 느낌. 그도 아니면 그냥 스미스로 그냥 무난하게 그냥 기억 못하게 그냥 원만하게만 쓰자. 뭐 이렇게 하셔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말씀드린 대로 얘 자체를 평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부담 갖지 마시고요. 뭐 한자 토시 한자까지 막 걱정하시면서 그러지 마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인에 관련된 정보 그게 무엇이든 간에 조금 정보 위주로 좀 나 자체에 대한 사람에 관련된 정보를 조금 더 어떻게든 조금 전달을 담고 그거를 좀 전달할 수 있게 좀 하는 게 그나마 좋은 자소서다라는 쪽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예, 딱 1시간 예상을 했는데 딱 끝났네요. 자, 드릴 말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그 자기소개서라는 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드렸던 거는 면접용 9급 지방직 9급 지방교육 일부 그 면접용 자기소개서입니다. 그러니까 시당초 부담 가지실 건 없겠는데 결론적으로는 나에 대한 정보를 좀 담담하게 좀 조곤조곤 담으시면 좋겠다. 또 나름의 성의를 좀 보여주시면 조금 더 좋겠다. 뭐 그 말씀 드리겠고요. 다음에 이게 또 적극적으로 생각하자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하는 거와 동일한 것이다. 그러니까 약간 약식 면접 준비, 면접 답변 준비랑 비슷하다. 라는 식으로 좀 이해를 하셔서 단지 쓰는 데에 그치지 말고 이게 자체가 그냥 면접 준비, 답변 준비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고 뭐 좀 급하더라도 큰 스케치 정도는 여러분에 대한 선입견, 프레임을 잡는다는 느낌으로 면접에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는 선입견을 주는 거거든요. 일종의 그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선입견을 드리는 게 좋잖아요. 캐릭터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런 느낌으로 해서 좀 담담하게 쓰시면 되지 뭐 자랑할 게 없어서 쓸 게 없어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쓸 게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 쓸 게 있습니다. 다 쓸 게 있으니까 조금 더 의미 부여를 하셔가지고 조금 어디서 자소서 샘플 다운받아서 이렇게 고치시거나 미사 요구들 어디 있죠? 뭐 책에 나오는 문구들 무슨 격언 이런 거를 쓰시기에는 너무 공간이 좀 아깝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잘 쓰지 않더라도 담담하게 자기 얘기를 쓰시면 훨씬 그게 여러분들께 실제적으로 면접에서 뭐 조금이라도 좀 더 도움이 되면 됐지 뭐 해가 될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해서 자기소개서 강의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시간이 남는 관계로 너무 빨리 끝냈나요?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자, 질문 있으시면 저기 채팅창에 좀 남겨주시면 몰아서 빨리 자기소개서만요. 일반적인 질문은 좀 적절하지 않고요. 자기소개서만 좀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질문이 없나요? 네, 영상은 이렇게 나중에 다 유튜브가 알아서 올라갑니다. 네. 질문이 없으신가? 자기소개서는 별로 궁금하지 않으시구나.
네, 중고등학교 때 봉사경험 써도 될까요? 예, 뭐, 근데 최근 거야. 소소한 거 쓰시고 메인으로 중고등학교 때 건 껴가지고,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이런 것도 해서 원래부터 전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약간 알리바이용으로 껴가지고 쓰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 고향이랑 제 고향이 같은데 간접적으로? 예, 간접적으로. 예, 근데 이제 자소서 지역에 보시면 그거 밝히지 말라는 데가 있으니까, 예, 부모님과 함께 뭐 적절한 미사역으로, 예, 분위기만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해피 구피 K님 자기소개서에 워킹홀리데이 같은 해외 경험 써도 될까요? 물론요. 예, 워킹홀리데이에서 열심히 빡세게 일해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얼마 벌었는지 좀 적으시고요. 구체적으로 적으시면 좋습니다. 어떤 게 좀 도움이 될지 뭐 이런 것도 외국어만 아니고 뭐 그죠? 예. 한번 좀 보시면 좋겠고요. 예, 루시 블라썸님 사복직렬이고 복지전공이다. 아, 복지전공은 복지전공이라고 쓰십시오. 그건 자랑입니다. 예. 학점, 예, 뭐 성적 잘 받았습니다. 그건 자랑하시면 되죠. 뭐 당연히. 자기소개서는 자랑을 하는 건데 왜. 그렇습니다. 유학 경험도, 예, 뭐, 근데 나라 이름은 학교 이름 밝히지 마시고요. 아, 나라 이름은 괜찮은데 학교 이름은 해외 대학도 밝히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뭐, 유학으로 뭐, 모 대학에서, 예, 뭐, 미국에 있는 모 대학에서 뭐 이런 걸 공부했다. 예, 그래서 이런 게 도움이 됐다. 뭐, 등등등으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기타 사항요? 기타 사항은 예, 쓰다가 못 쓴 거 아무거나 넣으시면 됩니다. 네. 비연고지인데 지원한 적이 관심 있다는 식으로 비연고지라는 걸 말해도 되는 걸까요? 뭐 굳이 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 모든 정보를 뭐 고해상사하는 거 아니거든요. 필요한 정보만 쓰시면 되겠고요. 뭐 적절하게는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고등학교 때밖에 없는데 예, 뭐 고등학교 거라도 예, 없으시면 뭐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예. 근데 뭐 성인인데 뭐 예, 아주 30대인데 고등학교 얘기하시면 좀 그렇잖아요. 뭐 최근 거 없냐라고 물으실 수 있고 뭐 뭔가 쓰지 않은 걸 보면 뭐 왜 안 썼지 얘는 뭐 이런 의혹을 살 필요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뭐 대단한 거 필요 없어서. 군영 공시생님 시흥시 면접 노래 준비 시켰다는데 예, 시흥시 분들은 혹시 모르니까 준비는 하시죠. 예. 부모님 공무원이신 건 애들로 표현하면 안 되겠죠. 원래 뭐 식으로 하지 말라고 하고요. 부모님 공무원인 거 별로 공무원들 좋아할 것 같지만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까운 지인분이 예, 공직에 계셔서 뭐 이 정도의 애들로서 좀 쓰시라는 표현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부모님 얘기보다 본인 얘기 하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원 동기가 부모님인 건 좀 그렇잖아요. 예, 성인분들이신데. 워킹홀리 기간 봉사활동 비슷한 걸 했는데 써도 될까요? 예, 워킹홀리도 했고 봉사도 했다라고 쓰시면 되죠. 뭐 안 될 거 없습니까? 안 되는 경험은 두 가지입니다. 예, 김정은 찬양 경험과 예, 범죄 경험만 쓰지 않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나름대로 의미 부여해서 쓰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제이경님 군단이 지원했는데 뭐 저런 연고는 없고 외조부님 뭐 부모님 고향이다 자주 갔다 뭐 이렇게 하셔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예, 군단인데 그쪽에 안 사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본인만 다녀오시고 예, 할머님한테 그 동네 좀 뭐 좀 아쉬운 게 뭐가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들어보시고 그런 것들도 조금 살짝 녹여놓으시면 나중에 질문 받으실 때도 뭐 그런 면에서 어릴 때부터 와서 고향 갔다 뭐 이렇게 좀 적절하게 조미를 좀 치시고 그러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이렇게 하드코어하게 존재론적으로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종환님 지원 시간엔 다른 시에서 봉사활동 경험 어떻게 주는 거? 뭐 굳이 시 밝힐 거 없잖아요. 그냥 봉사활동 경험이라고 얘기하시면 되죠. 뭐 왜 굳이 예. 정보를 통제하시면 됩니다.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요. 원하는 정보,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쓰시면 되지. 왜 자꾸 양심 고백을 하려고 그러세요? 다음에 일반 행정 지원할 때 지원 동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걸 저한테 물으시면 안 되고요. 좀 찾아보시고요. 예. 뭐 어차피 면접 준비하시면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다음에 DSY님 쓰면 마이너스인 내용이 있네요. 네. 김장은 찬양 경험, 범죄 경험 두 가지는 마이너스입니다. 두 가지 말고는 다 됩니다. 졸업한 게 아닌 재학증인데 전공했다. 전공했다라고 말하면 그래서 과거형이니까 예, 전공 중이다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뭐 중요한 포인트 아닌데 뭐 굳이 오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루자님 회사 운영했던 건 도움이 될까요? 네, 뭐 뭐든 예, 뭐 안 될 거 없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떤 내용과 어떤 맥락과 어떤 워딩으로 쓰느냐가 문제이지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거는 되나요? 저거는 되나요? 안 되는 건 제가 딱 두 가지 정해드렸습니다. 김장은 찬양 경험과
범죄 경험 두 가지만. 끝. 모바일 업무하다가 일반 행정 지원했는데 지원 동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요? 그걸 저한테 물으시면 예, 제 가족이나 그러면 제가 뭐 인상을 좀 알면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본인 나름대로 고민한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오면 또 이런 게 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하는 것도 있겠고요. 뭐 이렇게 좀 적절하게 하시면 되지 존재론적인 고민을 하지 마십시오. 예. 답변 몇 마디 그냥 간단하게 몇 줄 적으시는 거니까요. 대부분 다 접대용 멘트 씁니다. 뭐 본인만 그런 고민하는 거 아니니까 너무 하드코어하게 본인만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거 없겠습니다. 영수유님 도일괄 지원했는데 연고지는 표현 아니 도 안에 연고지니까 같은 도면 뭐 상관없죠. 예, 뭐 그렇게 뭐 엄정하게 생각하실 거 없겠다 생각이 듭니다. 콩콩콩님 행정학과로 진학했다. 행정학 관련된 질문이 들어올까요? 그거는 뭐 그 행정학 지원했던 행정학 질문 하지는 않고요. 되게 일부 지역에서는 행정학 교수님들이 오셔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행정학 퀴즈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예, 많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해당되는 기출을 보시면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거 썼다고 뭐 더 묻고 이런 개념 자체는 아닙니다. 이제 바꾸지 마요. 나가야겠다. 나가셨어요? 나가시고요. 자소서 2매 이상이라고 하면 뭐 2장 정도는 쓰셔야겠죠. 2매 이상이면 뭐 2장 정도 쓰는 성의야 보이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님, 네. 대학 시절 다른 대외 활동 없이 성적만 높은 건 언급하지 않아. 성적 높은 것도 뭐 자랑 아닙니까? 네, 뭐 알아서 적절하게 양심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양심 고해성사문을 쓰시는 거 아니니까요. 적절하게 본인 필요한 정보만 넣으시면 됩니다. 보미님 대학원 생활을 실까 하는데 자퇴를 실패한 것 같아서 뭐 자퇴라는 거 하다가 일단 뭐 중단하셨다 그러시면 되는 거죠. 뭐 그거 알아서 하시면 되지. 왜 그렇게 양심 고백을 하려고 그러실까 다들? 한시원이 군대에서 말한 경험도 말해도 될까요? 네, 물론 자랑할 포인트가 있으시면 얘기하시면 되죠. 공백기는 어떻게 대답하는 게 좋을까요? 뭐 어떻게 대답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공백기 있다고 하시면 되죠, 뭐. 그래서 이렇게 노력하겠다라고 얘기하시면 되지만 단점 같은 데서 CH 오늘 인상검사도 실시간 네, 이거 3시 반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인상검사는 예은님 봉사활동 경험이 여러 개 있을 때 가능한 많이 쓰는 게 좋을까요? 대표적인 거 한 2개 정도 드시고요. 등 몇 개 이렇게 그냥 요령껏 압축해서 쓰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메인으로 하나를 쓰시든지 그건 뭐 제가 어떤 봉사인지 모르니까 제가 답해드리기가 곤란하네요. 전공은 행정학인데 복수 전공 내용이나 뭐 행정 인턴 경험 적어도 되나요? 뭘 당연하게 행정 인턴 경험도 자랑할 경험 아니겠습니까? 자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임용 준비하다가 공무원 지원한 거면 임용 관련 언급 안 하는 게 맞나요? 아니 그 본인 판단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되겠다라는 판단이 드시면 하시는 거고요. 뭐 굳이 그런 건 아니고 일반 대학 전공이다 생각하시면 굳이 안 밝히면 되시는 거고, 예, 거짓말 하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필요한 정보만 통제해서 쓰시는 겁니다. 그죠? 예, 그걸 자꾸 양심 선언하시는 것처럼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경님 지원 동기 아니다. 이윤민님 사복직렬인데 어린이집에서 아이 돌보고 한 것도 자원봉사가 될까요?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자원봉사라면 자원봉사 될 수도 있겠죠. 뭐 그건 뭐 알아서. 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재희경님 지원동기 맞춰서 1번 자기소개를 준비해야 될까? 자기소개는 뭐 좀 다른 얘기죠. 뭐 지원동기가 자기소개일 수도 있는 거니까 뭐 그거는 예, 뭐 자기소개를 다른 버전으로 만드실 수도 있겠고요. 그거는 예, 자기소개서를 내신 다음에 좀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번 자기소개는 마지막 면접 전날까지 고민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재님 봉사활동 잠깐 짧게 한 것도 괜찮을까요? 아니 뭐 없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예, 답정너 질문인 것 같아서. 타 지역에서 직렬 관련 타 지역이다 아니면 타 지역으로 얘기 안 하시면 되잖아요. 그걸 왜 자꾸 양심 고백을 하려고 그러십니까? 네. 단점은 성격, 역량 중 어떤 게 낫나요? 성격, 걱정이 많다, 생각이 많다. 저도 걱정이 많고 생각이 많습니다. 걱정 많고 생각이 많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단점인지 잘 모르겠어요. 역량, 행정부 공부해 본 적 없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죠? 예. 뭐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예. 제가 사귀어 보거나 가족이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참삭을 맡기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연 103님 악필은 마이너스 요소가 되나요? 답정은 악필이면 당연히 마이너스일 수 있겠죠. 글씨를 알아보겠어야지. 악필의 기준은 사람마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좀 또박또박 쓰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데는 워드로 쳐서 내라는 데도 있기 때문에 워드로 칠 때도 있겠고요. 뭐 그건
해당되는 지역 공고문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복계열인데 전공도 아니고 봉사 경험도 없고 영상 제작 관련 경험. 안 되는 경험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미로 쓰시느냐가 중요한 것이니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제가 이런 경험인데 이건 되나요? 물으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뻔합니다. 그죠? 안 되는 경험은 김정은 찬양 경험과 범죄 경험밖에 없다. 나머지 경험은 본인이 필요한 부분만 골라가지고 필요한 워딩과 필요한 맥락으로 쓰시면 된다. 화공인데 일반 행정 지원했어요? 뭐 글쎄요. 이것도 뭐 나름대로 뭐 보건 쪽이나 이런 쪽에도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예, 뭐 전공을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으면 안 하시면 되죠. 본인이 부담스러우시면. 뭐 모든 응시자한테 전공 묻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꾸 이제 좀 질문을 보면 제가 뭐 매년 늘 자기소개서 관련돼서는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경험 되나요? 저런 경험 되나요? 이런 경험은 이런 게 질문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저런 거 쓰면 이런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지 않을까요? 부정적인 선입견을 주겠다고 본인이 판단되면 본인 정신 건강을 위해서 딴 게 아니라 해당되는 질문이 있을까 말까 고민. 아까 질문은 없는 경우 많다고 했잖아요. 그죠? 질문이 있을까 말까.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워딩으로 포장을 해서 그죠?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가진 캐릭터를 부여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안 되는 경험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이든 그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해당되는 부분만 뭐 내 다른 지역에서 한 거면 다른 지역 얘기 빼시면 되잖아요.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통제하셔야죠. 당연하게 얼마 못 쓰는 정보이니까.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조곤조곤 하시면 될 일이지 무슨 양심 테스트를 받는 거나 뭐 사육감 며느리감 장인 장모님한테 허락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단순한 프로토콜대로 진행이 되는 것 뿐이니까 여러분들이 자랑할 포인트 위주로 쭉쭉쭉쭉 그냥 정리하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얘기를 그냥 조곤조곤 하시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경험,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김정은 경험과 이러다가 진짜 어디 연락 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범죄 경험만 빼고 뭐든 상관없다. 단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마음에 걸리고 그러면 안 적으시면 되죠. 뭐 이렇게 고민을 하십니까? 되냐 안 되냐? 쓸 것도 많을 텐데 그렇게 좀 편하게 널찍하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셔야지 뭐가 되게 부정적인 생각들을 훨씬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좀 우려가 돼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유영찬님 아까 행정학 질문 얘기가 나와서 그럽니다. 행정학 공부가 따로 필요한가요? 해당되는 제가 지역방지 기출 질문 오픈된 특강에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공무원 행정학 질문 하지 않고 행정학 교수님들이 맨날 부르는 지역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경남 같은데 그 행정학 교수가 오시니까 물어볼 게 행정학 질문밖에 없어요. 서너 개씩 묻기도 합니다. 예. 그런 몇 개의 지역들이 있어요. 충북 뭐 등등등. 자기 지원 시군에 가서 도대체 어떤 면접인에서 어떤 질문을 했는지 제가 기출 오픈 자료로 다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그걸 먼저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해외 유학 경험했더니 영어로 얘기하라고 했던데 경우는 드물죠. 예능입니다. 면접은 예능으로 물어보시는 걸 다큐로 이해하시면 안 되죠. 그냥 뭐 뭐라도 떠드시면 되죠. 그건 뭐 해외 유학 경험했는데 뭐 뭐라도 못 떠들겠습니까? 예, 어색해서 뭐 좀 얼굴이 남사스러워서 그렇지 예능을 다큐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예, 다 됐습니까? 맥봉님, 님들 뭐 하심? 강의하고 있잖아요. 예능 좋아? 예, 광고는 가시고 네, 광고는 가십시오. 자, 이 정도로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뭐 좀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렸지만 딴 데서는 무슨 자소서 특강이라고 했더니 토크쇼를 하고 계셔서 예, 뭐 토크쇼 할 자리는 아닌 것 같아서요. 되게 짧고 굵게 여러분들 뭐 마음 급하신데 특히 자소서는 필압 발표 나서 뭐 이것부터 써야 된다 그래갖고 뭐 어떻게 써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하도 좀 많기도 해서 제가 그냥 예, 미리 질문 방어용으로 예, 짧고 굵게 썼으니까요. 여러분들 대충 보시고 그냥 그래 뭐든 그냥 조곤조곤 열심히 쓰면 되겠다. 그죠? 또 뭐 좀 잘 쓰려면 아까 말씀드린 요런 포인트로 조금 쓰면 되겠다. 뭐 나만 고민하는 거 아니지 뭐 예, 이런 느낌으로 게다가 뭐 이거 자체 평가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담담하게 그냥 내 얘기 그냥 조곤조곤 쓰자. 자꾸 이렇게 뭐 부정적인 얘기는 뭐 굳이 쓸 거 없다면 안 쓰면 그만이고 예, 그 정도 느낌으로 예, 그냥 본인 얘기를 그냥 담담하게 쓰시는 게 가장 좋은 자소서다. 정보가 많이 담기는 게 좋겠다. 이 정도로 예,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좀 마무리 지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끊을게요.